우리가 이제 개인과 세력과 개인의 구분을 위한 거래량 기초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박스권 횡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박스권 횡보라는 거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참 쓸데없이 이런 거에 쓸데없이 이런 거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자, 아, 자, 그냥 성향이 그렇다 그러려니 하세요. 자, 자, 이제 횡보는 우리가 이제 박스권 횡보라는 거는 뭐다? 상승 변곡점이 두 개, 하락 변곡점이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왕이면 박스권 횡보여도 어떤 횡보? 이왕이면 협폭, 뭐 광폭도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협폭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력이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을 만들지 않고 개미를 떨구는 방법, 즉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첫 번째 지루하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다면 가격 컨트롤이 용이하죠. 좁으면 좁을수록, 협폭이면 협폭일수록. 자, 여기에서 이제 지루하게 하고 어떻게 가격의 컨트롤이 쉬운 거죠. 즉 가격 컨트롤이 쉽다는 거는 즉 주가 관리가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어떤 모습이냐? 자, 주가가 상승 후 횡보도 있고요. 하락의 횡보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 후 횡보도 있고 하락 후 횡보도 있습니다. 자, 어느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어떻게 조정이라는 건 나오죠. 조정이 나와서 어떻게 상승 변곡점을 주고 쌍바닥을 만들어서 돌파하려나? 근데 하락 변곡점을 주고 어 다시 한번 쌍바닥이 나온 이후에 돌파하고 가려나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 변곡점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상승 변곡점이 두 개, 하락 변곡점이 두 개 이상이 발생한 구간을 우리는 박스권 횡보라고 합니다. 박스권 횡보인데 이왕이면 협폭이면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왕이면 가격이 주가 관리가 용이하고 적은 금액으로, 즉 여기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자,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적은 금액으로 많은 매집도 가능하겠죠.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의 본전 물량들이나 손절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세력들이라고 해서 무한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 내에서 그들이 작전을 하고 어떠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폭의 구간에서 하는 것이 개인의 매물도 떨구기도 좋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주가 관리도 용이하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많은 매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대응의 매뉴얼이죠. 대응은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게 있죠.
매수의 기준, 매수의 기준이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술 분석이죠. 차트 분석의 4대 툴이죠. 4대 툴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구간? 기본 3일선이 우상향하는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죠. 매집봉의 모습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총 한 4가지의 모습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양봉 그리고 플러스 수급이죠. 특히 실적주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좀 한 번 더 신뢰도를 높이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보면 3일선 우상향은 여기 거래량 실린 양봉에 플러스 안착 있죠. 안착. 자 3일선 우상향이란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래량 실리는 거는 거래량이죠. 양봉은 캔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급이니까 안착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래량 캔들, 이평선, 수급 4대 툴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 더 3일선 우상향인데 이왕이면 쌍바닥이면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어떤 의미로? 지지와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3일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의 뭐다?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의 모습, 안착의 모습, 수급의 모습을 찾는데 나는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또 하락을 해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저점을 지지하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 저항의 역할을 하죠. 저항의 역할. 자, 또 내려와요. 나는 바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또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샀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 공포. 또 패닉에 빠지죠. 공포에 빠진다는 거. 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내려오네. 본전에 가까워지네. 에이, 다른 거 올라가니까 나 다른 거 할래. 또 여기서 나가겠죠. 그쵸? 아주 지루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린 양봉의 모습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할 줄 알았어. 근데 또 하락 변곡점을 만들어서 내려와요. 아주 지지부진하죠. 자, 지지부진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지루함을 느끼는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매물의 소화의 과정이 마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모습이 전 고점인 저항대를 뚫는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할 건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응은. 자, 난 대응을 어떻게 하지? 이 기업이 너무 좋아. 향후에 성장성도 있어 보이고, 돈도 잘 벌고, 망하지 않을 기업 같아요. 산업도 현재의 업황도 너무 좋아서, 지금 뭐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내가 좀 버티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3일선이 우상향하는 거래량 실리는 양봉의 모습. 여기가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분할로. 한번 사고 돌파하면 땡큐고요. 근데 또 내려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분할로 사요. 자, 첫 번째 대응은 싸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싸다.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대응의 매뉴얼은 자, 이탈시 손절이에요. 기계적인 손절입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손절이에요. 왜?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손절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손절 여부죠. 손절의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이게 그 리스크 크기를 가늠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싸다. 그리고 자, 리스크가 적죠. 내가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면 이탈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탈에 손절이 된다면 리스크가 작다. 근데 이건 장점이죠. 이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루하다. 이거는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자, 이제 손절 여부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싸다는 거죠. 두 번째 대응은 자, 나는 이러한 지루함이 싫어. 나는 돌파할 때 살 거야. 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의 과정이 끝마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습니다. 신뢰도는 높아요. 근데 자, 여기 이제 돌파 시 첫 번째, 가격적인 면에서 좀 비싼 것 같아. 비싸다. 좀 높죠. 여기가 만원 구간이었는데 만원 구간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 한 11,000원? 11,000원으로 하자고요. 약 10%라고 하자고요. 갭을 약 10%로 한다고 하면, 내가 10%를 못 먹는 것 같아. 비싸기는 해요. 비싸요. 근데 조금 비싸다. 비싼 게 이제 단점이겠죠. 단점이 하나 더 있죠. 단점. 리스크가 크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할로 해서 나가 짧게 대응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는 리스크가 적었는데 향후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떻게 저점까지, 이전에 지지받았던 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시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번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크지죠. 리스크가 크죠. 장점은 뭐예요? 잘 올라갔다고 하면 장점이 뭘까요? 지루하지 않죠. 돌파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고 리스크는 크지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협폭의 횡보를 하고 옴에 있어서 뭘 했다? 매물소화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 끝났겠죠. 100%인지 일부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리스크는 크고 비싸긴 하지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